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고 허리가 은근히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콩팥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투석실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꿀 한 숟가락입니다. 의사 선생님, 꿀은 결국 설탕 아닌가요? 단 음식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던데요.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단 것은 무조건 피하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약이 맞습니다. 순식간에 타올랐다 사라지는 불꽃놀이 같은 가짜 에너지죠. 반면 천연꿀은 벌들이 수천 송이 꽃을 찾아다니며 모은 황금색 액체입니다. 그 안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입니다. 그럼 꿀이 어떻게 콩팥을 살리는지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증을 닦아내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100만 개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필터에 녹이 슬기 시작하고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가 생깁니다. 이때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필터에 낀 녹을 제거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콩팥 세포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콩팥은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찌꺼기를 많이 남겨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꿀은 이미 벌들이 한번 분해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콩팥 세포가 즉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입니다. 마치 매연 심한 경유 대신 깨끗한 정이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꿀 속의 글루코스 산화 효소는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맞춰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대신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실천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후 식사 후 나른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를 드십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억지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 쇼크 없이 오후 피로를 풀어주고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자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한 대접이 아니라 꿀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껴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전 꿀 한 숟가락은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깊은 잠을 자야 한기뇨. 호르몬이 나와 소변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밤마다 4-5번씩 깨던 환자분이 자기 전 꿀 한 숟가락 요법을 실천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아 꿀을 타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꿀 속 효소와 비타민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전부 파괴됩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독만 남깁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도 정도에서 꿀을 타세요. 그래야 꿀 속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콩팥을 청소해 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부려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꿀은 하루에 1-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세요. 세 번째 실수는 가짜 꿀을 드시는 겁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 꿀이 팔립니다. 이것은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게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입니다. 이런 꿀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의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콩팥의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진짜 꿀은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천연꿀을 드셔야 합니다. 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2가지를 더해보세요. 첫째는 레몬이나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세요.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의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는 꿀계피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꿀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는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말기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둡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돌진하지 않은 아기들입니다. 손주가 감기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돌진하지 않은 아기는 이 균에 감염되면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 대구에서 만난 98세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은 흑빛이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조금의 꿀을 입에 머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김철수 선생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김철수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꿀 한 숟가락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숟가락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겁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뇌졸중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